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도 내리고 시장도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큰 영향은 없었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도 포지션 개인이 사들였고요. 지수는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면서 900선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MBN골드 한균수 매니저 그리고 오리지널 멤버인 우리 최진욱 팀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또 MBN골드 탑 매니저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기대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좀 모든 것을 쏟아내고 가시는 거죠? 부담스럽습니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습니다. 그랬듯이. 예. 네. MBN골드 에이스 매니저와 우리 최진욱 팀장님의 해안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떤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주도주는 단연 리오프닝이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6년 5개월 만에 드디어 재개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오랜 기간 좀 부침이 있었던 리오프닝주들의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래 쉬었던 이런 리오프닝주들 이제는 뭔가 추세가 바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에서 단체 여행 규제를 좀 해제를 하면서 오늘 좀 모멘텀이 좀 붙었던 부분으로 좀 판단은 들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방한 외국인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결국에 뭐 면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쪽 그리고 여행 쪽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좀 수혜가 좀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온라인 시장 쪽은 어느 정도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방한 외국인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오프라인 시장까지 동행 성장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워낙 시장 색깔 자체가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형 뭐 모멘텀이라든지 재료가 좀 나오게 되면은 그쪽이 좀 단기적인 수급 쏠림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2분기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기조 효과까지 지금 진입을 해준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비 심리 부분들이 있어서 둔화 현상들이 이제 완화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비 심리까지 활성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그간 좀 주가 조정이 좀 강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 조금 더 호재성이 연달아서 계속 좀 출몰을 해줄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시장도 지금 순매수 추이만 봐도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섬유의복 쪽이라든지 음식료 쪽이라든지 섬유의복 쪽 전체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쪽에 좀 많은 매매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 말은 결국엔 지금 리오프닝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그리고 플러스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 하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좀 지수의 업종 눌림이 좀 심했던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구간이다. 근데 사실 뭐 중국 소비주가 오랜 기간 조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매물대가 출회될 가능성이 없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신규 투자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세요? 오늘 장 시작 전부터 재료 나와가지고 예. 제가 뭐 하나 띄워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부터 해서 면세점, 카지노 뭐 여러 가지 오늘 오후 들어서는 미용 의료기기까지 붙여놓던데 상한가 간종 뭐 빨간색으로 진하게 된 애들 오늘 상한가인 애들입니다. 엄청나게 세죠. 근데 제가 오늘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예. 거는 이게 한 방짜리가 아닙니다. 어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코로나 풀려가지고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명동인데 명동 가면 외국인 이미 많거든요. 맞아요. 신호등 이제 사람들 서 있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빨간불 한 3명, 4명 서 있었는데 지금 막 30, 40명 서 있고요. 예. 국적을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미 외국인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중국인들도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중국 당국에서 단체 관광 추가로 푼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수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여행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아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이제 여행을 오늘 뉴스 헤드라인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6년 만에 푸는 거거든요. 네. 2017년이면 또 사드 보복이 시작되던 해고 그때 당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중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그냥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붙어 있는 거는 그냥 다 싹쓸이를 해버리던 그때 시기가 2015-16 시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가 대장이었고 아모레가 2017년에 사드 보복 맞자마자 여기가 40만 원대거든요. 얼마 전에 10만 원 찍었습니다. 잡주가 아니라 아모레 같은 대형주가 4분의 1 토막간이 났었는데 그때 중심에 있었던 거는 다 한한령 아실 거예요. K-팝 콘서트 하지 마라, 한국 여행 가지 마라, 한국산 물품 사지 마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 제가 중국인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중국 사람이고 중국인이고 중국에 있는데 한국 여행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못 가게 막는 건 또 아닙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예약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뭐 호텔을 에어비앤비 아니면 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을 한 다음에 한국 가서 쇼핑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풀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체 여행 푼다고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네.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에서 이거 지금 단체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랑 조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사례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친구랑 놀러 가서 한국 여행 갔다 왔어 이거는 되는데 네. 단체 관광의 패키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냐면 단체 관광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패키지 여행으로 딱 어디 뭐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나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면세 좀 내려주잖아요. 사라고. 맞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게르마늄 뭐 팔찌 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실상 반강매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한 명 들어올 때 개인 여행으로 혼자 예약해서 들어오는 한 명이랑 패키지 여행으로 들어오는 한 명이 쓰고 가는 돈이 클래스가 달라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뭐 배낭여행이나 뭐 친구랑 오시는 분들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얼마나 쓰고 가겠어요? 근데 어린 친구들이니까. 패키지로 오시는 분들은 돈 쓰러 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똑같은 중국인이 한국 들어와도 예. 객단가가 3배예요, 3배. 중국인이 3배를 더 많이 씁니다. 단체 관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에서 풀어주겠다고 한 거고 이게 무려 6년 만입니다. 그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뭐 어떤 얘기였냐면 최근에 중국 경기 엄청 안 좋아서 뭐 박살났다던데 중국 사람들 지갑 안 연다고 맨날 뉴스 맞아요. 나오는데 이거 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 통계를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돈을 예를 들어 제가 중국인이라고 쳤을 때 네. 돈이 있으니까 차를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여기 집 앞에 나가서 외식 안 하던 거 더 비싼 거 사 먹고 소고기 외식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요가 있단 말이죠. 예. 실제로 중국의 내구재 수요는 박살났은 게 실제로 박살났어요. 차 안 바꾸고요. 가전제품 안 바꿉니다. 그쵸. 다 실적 망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수요가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건 뭐냐면 여행이랑 외식 수요입니다. 아하. 근데 여행 가는 거랑 나가서 외식하는데 돈 쓰는 거는 안 줄어요, 지금. 나가서는 또 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구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중국 수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오면 돈을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잘 사는 일본인이나 네. 유럽에 있는 스페인이나 뭐 독일 같은 뭐 이탈리아 여기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돈 더 많이 쓰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통계가 재밌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 기준을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방한하는 외국인 한 명이 평균적으로 한국 여행하면서 쓰고 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 2019년 기준으로 500. 191만 191만 원입니다. 아하. 190만 원 쓰고 가요. 예. 평균적으로. 아하. 근데 중국인 오면 얼마 쓰고 간 줄 아세요? 얼마일까요? 320만 원. 아. 중국인이 통계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2배 정도. 네,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쓰고 가는 돈이 90만 원이에요. 오히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돈을 안 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중국에다가 그 다음이 유럽. 유럽 국가들 오면은 50, 60만 원 쓰고 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이랑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쇼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경복궁 보러 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가장 안 쓰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여행 산업 입장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누굴까요? 일본인입니다. 아하. 일본이 40만 원 쓰고 가요. 중국인이 320만 원 쓸 때 일본이 네. 40만 원 씁니다. 짠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 통계도 있는데 면세점에서 기본 인천공항만 기준으로 한 거예요. 면세점 외국인이 왔을 때 면세점 소비 금액을 보면 네. 평균 전체 평균 72만 원이거든요. 중국인들 130만 원 쓰고 가고요. 일본인 24만 원 쓰고 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물론 많이 와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여행업계, 화장품업계 입장에서는 일본인 오면 좋죠. 안 오는 것보다는. 근데 생각보다 돈을 안 쓰고 무조건 중국인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중국인은 진짜 와서 돈을 엄청나게 쓰고 가는 중국인은 단체 관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풀렸대요. 이거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단체 관광이 풀리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중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세기를 씁니다. 전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한국 여행 가는데 우리는 패키지 모집할 때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뭐 발리 가는데 한 30명 모집합니다. 뭐 하나 투어 이러잖아요. 예. 걔네는 막 1,500명. 많이 할 때는 아니면 작은 게 막 300명. 그럼 규모가 300명을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한 번에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에어차이나 오세요. 우리 이번에 1,000명 가는데 예. 300명 타는 비행기 3대 전세기 빌리겠다. 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다 태워서 와요. 그게 가능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항공에도 좋다는 뜻이고요, 결론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방짜리가 아닐까 해서 물론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방짜리가 아닙니다. 네.
네, 저의 의구심을 좀 한 번에 녹여주는 한마디를 날려주셨어요. 한 방짜리가 아니다. 여행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리오프닝이라는 방대한 섹터 안에 뭐 여행사도 있고 면세점, 화장품 섹터가 많은데 그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파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인들 안 와서 가장 피해 본 게 어딜까? 면세점? 걔네가 당연히 가장 실제로 면세점이 예. 그렇고요. 아니면 카지노. 걔네는 오프라인 베이스여가지고 어차피 이제 유형 부동산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두드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중국 안 그러니까요. 오면. 예. 그랬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올라가는 애를 보면 뭐 화장품 시총 가벼운 애들도 있지만 곰같이 안 움직이던 카지노랑 면세점, 호텔신라 같은 애까지 급등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이 최대 수혜주예요. 최대 피해를 봤던 애들이. 반대로 수혜 강도가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도 뭐 별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물론 화장품이 다 올라가니까 네. 뭐 세게 움직인 애들도 있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뭐 이런 애들 한번 보실게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패밀리 SC. 얘 오늘 올라갔죠. 장중에 뭐 한 16%까지 갔다가 종가가 9%인데 아이패밀리 SC는 수혜 강도가 떨어지는 애입니다. 나는 중국을 본다. 그럼 얘 사면 안 돼요. 잘못된 판단이고.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대표적인 OEM, ODM이죠. 엄청 많이 올랐는데 오늘 내려가잖아요. 이게 왜 얘네가 이럴 수밖에 강도가 떨어지거나 내려갈 수밖에 없냐면 화장품 회사들이 사드 보복 이후로 엄청 크게 대였습니다. 중국한테. 예. 기본적으로 중국이 하도 많이 사가니까 만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 찍는 순간 다 팔리기 때문에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인 모델 쓰고 중국 타겟으로만 마케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탈중국 이제 얘기 나오고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 얘기 나오고 한국 거 쓰지 마라 이래버리니까 다 박살났어. 예를 들어서 토니모리 클리오 같은 로드샵 있잖아요. 네. 중국에 오프라인 매장 엄청 많이 깔았거든요.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 명동이나 동대문에 막 더페이스 샵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한 이제 그런 로드숍 브랜드들 네. 있잖아요. 걔네 매장 다 줄 서 있어요. 계산대. 오. 예전에 2015년에.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줄 알고 중국에 오프라인까지 밀어붙였는데 이거 망해버리니까 월세도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토니모리 클리오 같은 로드숍 브랜드들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다 접었어요. 지난 2년, 3년 전에. 너무 안 돼가지고. 네. 그리고 걔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은 아니다 해가지고 탈중국을 한다고 일본향 매출 비중을 늘렸거나 미주나 유럽향으로 애들이 엄청 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미국향 판 게 코스메카 코리아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국 얘기 나오면 수혜주가 아니에요 이제. 미국향이나 유럽 미주향이 많아가지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향이 많거나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다 딴 데로 돌렸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중국이라는 키워드만 보겠다. 그러면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애들 다 빼야 돼요. 좋았던 애들은 미주랑 다 이제 일본향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뒤집어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호텔신라라든지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오후 들어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있더니 저는 이쪽 파트도 되게 좋게 봅니다. 그쪽 파트가 어디냐면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예. 중국인들 한국 오면 돈 어디다 쓰나 보면은 향수랑 화장품 많이 사고요. 피부과 가서 시술을 많이 받고 가요. 맞아요. 근데 피부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리프팅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고 가는데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루트로닉 이런 애들이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얘네만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스 아니면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애들이 오늘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얘네가 또 대중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중국인들 한국 오면 피부과 시술 받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다 종목을 더하면 이루다 같은 애들. 이루다가 뉴즘이라고 해가지고 홈케어 뷰티기기 출시한 게 있거든요. 피부과 맨날 가기 불편하니까 집에서 이제 케어하라고. 네. 그래서 뉴즘이가 면세점에 얼마 전에 입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수혜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매니저님의 짐심, 엄청나고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고요. 면세점과 카지노, 의료기기 섹터 등을 보고 계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 반도체 보도록 할게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이슈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반도체 업체들이 하락했고 우리도 그 여파를 이어받고 있는데 이번에 미중 간의 조치, 우리 증시 반도체 업체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중국과의 미중 간의 좀 반도체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슈가 다시 또 터진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었던 이슈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릴 부분들의 여파는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지금 반도체주들이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반도체 주가 상승을 해줬던 것은 AI 반도체가 거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AI 반도체라는 카테고리가 붙으면서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지금 미국
미국의 IT 기업들 보면은 AMD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매출 성장률의 가이던스를 지금 하이 싱글로까지 하향 조치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동안 지금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이 좋지 않다라는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반도체 재고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예. 재고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수요가 굉장히 부진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의 반도체를 끌어내리는 부분들은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이 일단은 좀 태클이 될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다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회가 또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근에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추가 감산 공시가까지 좀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낸드업판 같은 경우가 좀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하반기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3분기 이후부터 전공정 업체라든지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가 반도체 재고 수요가 빠르게 소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재고가 소진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수요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간 공장 라인을 낮췄던 부분들을 다시 정상화로 올해 하반기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의 기대감도 일단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재고 부분들이 일단 반도체를 지금은 좀 끌어내리는 부분들이지 사실 뭐 미중 반도체 전쟁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가를 좀 하향으로 끌어내릴 만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한 번씩은 매수를 좀 해볼 그러한 좀 시기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감산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공정, 낸드 쪽을 주의 깊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략 들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수급이 몰렸던 제약바이오, 어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고 셀트리온 그룹주, 대형 제약바이오까지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모습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매니저님,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좀 부상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주 높다. 제가 거의 바이오 무쇠거든요. 네. 그냥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예. 그 노래 부를 때 힘 실리는 게 좀 달라요. 솔직히 저는 지금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최근에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 몇 달 내내 안 움직일 때도 그냥 바이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장난 시계도 한 번은 맞는다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예. 그렇게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셀트리온을 기준으로 일단 봐야 되는데 그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제 주가 바닥 찍고 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둘러싼 이슈가 너무 많아요. 3사 합병 이슈도 있고 최근에 이제 옵텀 RX 미국 3대 PBM 중 하나인 옵텀 RX에서 포뮬러리 등재에 또 실패했다. 최근에 이제 다른 PBM사랑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논의가 잘 돼도 옵텀 RX에서 포뮬러리 등재 빠진 건 악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앞 구간에서 이제 급락 나오고 최근에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는데 야 이거 보고 무슨 올라오네 만에 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종목을 잘 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간미약품입니다. 원래 바이오의 기준, 대한민국 바이오의 기준은 딱 2개 정도를 보면 돼요. 셀트리온 그룹주나 한미약품. 2014-15년 내릴 때도 한미약품이랑 셀트리온이 완전히 주도했고요. 당시에 한미약품이 많이 올랐던 거는 라이센스 아웃이 미친 듯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 대한민국 기업 맞나 싶을 정도 한 2달에 하나씩 막 1조 5천억짜리 나왔다고. 한두 달 지나니까 또 나왔대요. 한두 달 지나니까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구간입니다. 완전 미친 시세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대장이 땡겨 올려버리니까 후속주들, 후발주들 5배, 10배짜리 수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완전 미친 시장이었는데 네. 왜 한미약품을 지금 얘기하냐면 한미약품이 어제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6%나 올라갔습니다. 어제 한미사이언스는 20% 넘게 네. 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공 같은 애가 이 정도 올라가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제 12112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입니다. 12112가 전 세계 바이오텍 기준으로 시가총액 1등입니다. 전일 종가 기준 한 6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1.5배예요. 시가총액이. 111 혼자가.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 노보노디스크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초반대입니다. 2개 합치면 깔끔하게 1000조예요. 근데 2개 회사 전부 다 묶여 있는 게 비만이랑 당뇨고 비만 당뇨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당뇨 환자분들이 원래 많고 그분들 원래 다 인슐린도 다 맞으시고 다 치료 잘 받고 계시니까 당뇨 치료제 뭐 볼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당뇨 치료제로 쓰다 보니까 이제 체중 빠지는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야 이거 당뇨가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가야겠다 해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그 11112 거보다는 노보노디스크 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잘 팔리는 게 위고비 같은 겁니다. 맞아요. 전에 많이 받는 게 삭센다 같은 거. 근데 삭센다는 맨날 맞아야 되고 맞아요.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뭐 투약 편의성이 아주 좋아졌다. 근데 체중 감량 효과가 최소 15에서 18% 나오더라.
그럼 제 몸무게 기준으로 한 13, 14kg 그냥 빠진다는 거거든요. 네. 주사만 맞으면 어. 완전 혁명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고 네. 미국 직장인들이 미국은 또 이제 사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공보험보다. 네. 근데 미국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 뭐 국가 가는 거 말고 회사에서 케어해 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다가 야 이거 우리 회사 이거 위고비 지금 되나요? 근데 된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미국 직장인들이 비싸요. 저 위고비가 한 달에 한 1,300불 넘기 때문에 150만 원. 네, 한 넘네요. 160, 170만 원 들거든요. 한 달 맞으려면. 근데 직장인이 저거 막 팔 뺀다고 맞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회사에서 보험으로 지원해 준대요. 좋은 세상이네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미국에 있는 사기업들이 직장인들, 자기 회사 직원들이 하도 위고비 갖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거 품목에서 뺐어요 지금. 아. 너무 많이 하니까. 예. 없어서 못 팝니다.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난리가 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또 같이 이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한미약품이었던 거예요. 저는 한미약품 파이프라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예전에 산오피에 기술 했다가 이제 빠꾸를 당했던 속된 말로 그런 약인데 원래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비만으로 선회했어요. 네. 한국형 비만 치료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한미약품 땡겨 올리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번 거 진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덱스 바이오랑 코덱스 헬스케어를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보시면 돼요. 앞서서도 주제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가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3주 동안 일반 업종 중에 주가가 제일 안 좋아요. 반도체가. 뭐 걔네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구간에서 이 코덱스 바이오랑 코덱스 헬스케어 올라가는 걸 보시면 시장 안 좋은 거 전혀 모르겠죠. 특히 코스닥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 종합지수 누워있는 구간 동안 사실상 대한민국 일반 업종 중에 지난 3주 내내 상승률 탑을 찍은 건 그냥 바이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당뇨랑 비만 치료제 때문에 가는 거면 우리나라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비만 당뇨랑 별로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한미약품 같은 애 가고 인벤티지랩, 펩트론 이런 애 몇 개 가고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3, 4병 묶여가지고 주가 괜찮은 상황이죠. 거기다가 지금 비만 당뇨랑 관계 없는 애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업종 수급이다 이거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사실상 바이오 종목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비만 당뇨랑 무관한 애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바이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더 사겠다고 했습니다. 더 살 예정입니다.